안녕하십니까. 야전사령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30여 년 동안 차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재미있는 실화와 더불어 차 생활을 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 한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끓었으니까 일단은 제가 물을 좀 옮기겠습니다. 유리탄간에 일단 물을 끓여 가지고 무쇠탄간이나 은탄간에 따르어서 예열과 동시에 다시 재차 끓이는 방법을 써서 탕수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쇠탄간이 찬물을 넣어 가지고 바로 뜨거운 불에 올리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쇠의 수축률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로 사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한겨울에는 찬물을 넣어서 바로 뜨거운 불로 가열을 했을 때 무쇠가 갈라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특히 사철이 많이 함유된 경도가 높을수록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항상 먼저 끓인 물을 무쇠탄간에 부어서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차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스님이 어떻게 뭐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골동 가기들을 수집도 하고 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는데 용건은 차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차 한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남한테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한 자리에서 차를 마시면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 그런 경지라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소위 우리 척분들은 차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 보면은 차생활 한지 얼마 안 되면은 이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한데 차생활이 이제 몇 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이 카페인에 대해서 몸이 좀 둔감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인에 적응이
되거나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생활 처음 시기보다도 자꾸 화장실을 같은 양의 차를 먹었는데도 덜 가게 되고 그 화장실 가는 텀이 길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먹는 차를 이제 먹다 보면은 뭐 두세 시간 정도는 화장실을 안 갑니다. 참는 것은 아니고요. 뭐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의 판단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화장실을 자주는 안 가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이선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자기는 화장실에 뭐 하루 종일 앉아서도 안 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연습을 했더래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차를 마시면서 화장실 가는 걸 참았다는 거예요. 좀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뭐 뒤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참는 연습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차를 앵간히 마셔도 뭐 대여섯 시간은 무섭게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어디든지 어느 차자리에 가서든지 그냥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그 차자리가 뭐 5시간이 되었든지 10시간이 되었든지. 그래서 뭐 몸에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동안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병원을 찾아가서 강제적으로 삽관을 해가지고 소변을 뽑아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소변을 참고 하는 그 어떤 한계가 너무나 많이 넘어서 가지고 그 한계의 어떤 정도가 쉽게 말해서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소변을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신호가 오면은 요기가 느껴지면은 가서 우리가 소변을 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요기가 오는데도 예전에 그 석 달 동안 무조건 참았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 스님이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 삭관을 한 상태에서 하여튼 뭐 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평생을 신장에 하여튼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은 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연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차를 20살 때부터 지금 56까지 36년을 마셔왔어요. 30대 때는 차 마시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하루 종일 차를 마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은 한 5년 정도 하고 그 뒤로 백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백수 생활을. 애 셋을 집사람은 직장 다니고 저는 애 셋을 제가 키웠어요. 키운다기보다도 깐난쟁이 때부터 목욕도 시키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백수니까 애기들 저는 셋입니다. 셋 애기가. 막내가 이제 원래 20살인데 애기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제가 집에서 같이 있었던 거죠.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키고 같이 밖에 놀러도 다니고 백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하루 종일 차를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한 자리에 앉아서 두세 시간 정도는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아니고 어떤 카페인에 몸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병적인 그런 몸의 상태는 아니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몸에 어떤 배변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나 이런 좀 어떤 강한 성질의 물질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그렇게 접하고 섭취하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차만큼 아닙니다. 차보다도 더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술을 굉장히 자주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제가 몸이 워낙 냉하다 보니까 도수가 높은 술이 저한테 맞고 맛있고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약한 술은 40 몇 도, 보통 42도 양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동소주나 전라도 법성포에 영광굴비 나오는 법성포에 법성주라는 민속주가 있어요. 그것은 보니까 동동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동주를 소주 꼬리에 정유를 해가 내리더라고요. 그 양주나 이런 술과 다른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주나 보드카나 이런 독주들은 이래 먹으면은 몸에서 여기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단전 정도 이상에서 이제 그냥 이래 기운이 이 정도까지 내려가다 그냥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성주는 독특합니다. 이것이 기운이 이 아랫배 단전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기운이 굉장합니다. 일반적인 가벼운 양주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너무 과하게 먹었죠. 많이 먹을 때는 한 잔에서 2리터까지 그냥 나발을 불 정도로 먹었으니까요.
그 술을 거의 한 20년 동안 뭐 하루 걸러 한 번 정도는 뭐 주구장창 먹었죠. 백수니까. 그래도 술에 취하면 또 취해가지고 또 숙취 상태 오래되면은 애기들하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술과 같이 차를 마실 때도 있고 주로 술 먹고 나면 차를 더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술이 빨리 깨고 흐트러진 모습도 잘 안 나타나고 결국은 술을 그 독주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혈액암이 와가지고 2016년에 한 1년 동안 병원 신세 졌습니다. 하여간 그 성분이 강한 그런 물질들, 차나 술이나 음식이나 음료나 약이나 모든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하거나 몸에 달고 다니거나 하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 아주 강한 것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몸에 분명히 부담을 주고 심하게 되면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을 얻고 나면 후회 하는 게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죠. 하여간에 적당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알게 된 어떤 어른이 계신데 이분은 교단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8쯤 되는데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결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도 술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 맛있는 걸 오래 먹으려면은 조금씩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술을 같이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친구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대요. 왜 그러냐? 맛있다고 많이 먹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맛있는 걸 아껴 먹고 적게 조금씩 먹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팔팔하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저는 사실 성격이 좀 괴팍한 면이 좀 있어요. 무엇을 한 가지 필이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담배를 한 10년간 피웠는데 제일 처음에 피우니까 굉장히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죠. 담배가 맛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구수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그래요. 쓰고 막 그랬는데 계속 피우고 많이 피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구수하게 느껴지더라. 그래 저도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을 시작했죠. 뭘 했느냐? 그냥 하루에 줄담배를 두세 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씁니다, 써.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 담배를 한 대 딱 피우면은 담배가 달아요, 달아. 구수하고 달아. 그래서 하여튼 담배를 주구장창 많이 피웠어요.
군생활 할 때는 자는 시간 빼고는 담배를 그냥 달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 빼놓고. 그냥 양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한 보루 한 보루, 바지 주머니에 한 보루 한 보루, 네 보루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네 보루, 네 갑이네. 네 갑을 항상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계속 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T를 찍어보면은, 폐 CT를 찍어보면은, 그, 연필 연필 굵기에 이 막대기가 4개가 있대요. 폐가 이제 석회화 된 거예요. 폐CT를 찍으니까 10여 년 전에 그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탄강에서 일을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니까. 이거는 탄강에서 몇십 년 일을 한 진폐증 환자가 그냥 오래돼가지고 이 상태가 안 좋은 폐에다 그냥 석회화가 된 것이 4군데나 있다. 근데 다른 장기와 달리 폐는 대체 장기도 없고 심장도 대체 심장이 있어요. 근데 폐는 없어요. 폐는 그 신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의 기술로서는 아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폐는 한번 상하면은 그 석회화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재생불능입니다. 간은 뭐 손상이 돼서 재생이 된다 하기도 하고 잘라내도 다시 어느 정도 자라고 하는데 폐는 재생불능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좀 무식하게 하나의 필이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 몸을 그냥 혹사를 시킨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끝장을 보려는 그런 것은 뭐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데 써야지 쓸데없는 것에 몸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